두 번째는 우리 몸이 들려주는 소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즉 이유 없는 통증이 있으면 역으로 연관통의 근원을 생각하는 것이죠. 요새 여름이라 모기가 많나봐요. 이상한 소리가 몸에서 자꾸 나네. 다 잡읍시다.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손을 베었을 때 그 손가락은 피가 나고 아픕니다. 통증의 원인과 느껴지는 곳이 일치하는 것으로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깨가 늘 뭉치고 뻐근한데 그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고 목이 뭉치고 뻐근한데 이명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연관통이라고 하는 증상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 치료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차근차근 올릴 근육통 및 턱관절 치료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영상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저 줄은 뭐지? 풍선인가? 한번 잡아당겨 볼까요? 뇌와 척수였네요. 연관통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왔는데요. 일단 우리의 신경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보고, 듣고, 먹고, 맡고, 만질 때 느껴지는 오감을 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 우리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신경, 그리고 심장박동을 조절하고 눈물, 콧물 등의 분비를 조절하는 교감, 부교감 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신경으로 이러한 미스테리한 증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뇌로 가기 전 뇌줄기라는 곳으로 일단 운반이 되는데요. 1차 신경세포에 의해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바통 터치를 받아 2차 신경세포가 중추신경계의 더 높은 곳으로 보냈다가 대뇌 표면으로 최종 운반을 하는데요. 대뇌 표면에서 통증이나 감각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말단에서 오는 1차 신경세포들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기둥인 2차 신경세포들보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개의 1차 신경세포들이 하나의 2차 신경세포와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미팅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으면 어떤 여자는 무조건 2표 이상 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말단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올라오면, 즉 인기 있는 여자한테 한 남자가 진심으로 대시하면 진심이 아닌 그 여자를 찍은 나머지 한 남자도 견제를 해 관계에 혼선이 와서 교통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결국 여자는 누가 찐사랑인지 구분을 못하고 남자 3호를 택해버리면 우리 뇌는 통증의 근원이 어깨인데도 턱관절이 아프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통증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는데도 통증이 다른 지역에서 느껴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래치아에 충치가 있는데 위치아가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 관자놀이, 즉 축두근의 근육통이 있는데 위 앞니가 아프다고 느끼거나 눈썹 위가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 저작근, 즉 교근이 아픈데 아래 어금니와 아래턱이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 저작근의 깊은 쪽이 아픈데 턱관절이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 어깨가 아픈데 같은 쪽 이마가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 어깨가 아픈데 같은 쪽 저작근육이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 어깨를 치료해주면 저작근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연관통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에 지속된 통증으로 2차 신경세포가 민감해져 버리고 신경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버리면 이 턱관절 부위에 아예 새로운 통증 양상이 생겨버립니다. 연관통과는 비슷한 듯 다른 2차성 통각과민이라는 증상인데요. 다시 미팅으로 비유하면 남자 4호만 진심이었는데 남자 3호도 어느새 진심으로 변해버린 경우죠. 연관통만 있을 때는 통증의 근원이 아닌 부분은 자극해도 통증이 증가하지 않지만 2차성 통각과민이 있을 때는 통증의 근원이 아닌 부분을 자극해도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2차성 통각과민까지 생긴 환자는 치료를 하기 위해 어깨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통증 부위까지 동시에 치료가 들어가야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감각신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드렸는데요. 운동신경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이나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때 이는 얼굴 쪽에 있는 근육에도 영향을 주어 근육의 활성도, 긴장도 변화, 수축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깨가 계속 아픈 사람은 얼굴 쪽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목 근육이 계속 아픈 사람은 귀의 소리에 관여하는 근육을 긴장시켜 이명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몸의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은 마지막 하나 남은 신경,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목 근육의 지속적인 통증은 코감기처럼 콧물 분비가 많아지게 하거나 결막이 빨개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코감기나 결막염과는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양쪽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면 순수한 코감기나 결막염일 확률이 높고, 목 근육이 아픈 쪽만 눈이 빨개진다면 연관통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관통의 특성을 설명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목 위의 연관통은 얼굴을 반으로 잘랐을 때 반대편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목 아래에서 나타나는 연관통은 반대편으로 가는 경우가 40%나 되는 것과는 대비되는 거죠. 그리고 연관통은 보통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허리에서 갈비뼈, 갈비뼈에서 목, 목에서 머리로 가는 건 흔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증의 강도가 매우 세다면 낮은 확률로 아래로 가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긴 합니다. 또한 턱관절 쪽 근육의 통증이 너무 세다면 자세가 흐트러져 목이나 어깨 통증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연관통의 영향을 받는 곳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해당 부위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연관통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선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로,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연관통이 일어나는 부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깨 위 통증이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컨텐츠에서도 어깨 위 연관통을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전신의 대표적인 연관통에는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장은 왼쪽 팔 안쪽, 손바닥, 새끼손가락으로 연관통을 일으킬 수 있고요. 간은 오른쪽 어깨, 폐는 목 앞쪽으로 연관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까 목 아래 부위는 반대 부위로 연관통이 느껴질 확률도 40%나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이 들려주는 소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즉, 이유 없는 통증이 있으면 역으로 연관통의 근원을 생각하는 것이죠. 요새 여름이라 모기가 많나봐요. 이상한 소리가 몸에서 자꾸 나네. 다 잡읍시다. 마지막으로, 통증의 근원을 치료하면서도 통증 자체의 세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언급했듯 스트레스의 감소는 만성 통증의 감소 효과가 있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